우리는 종종 시작 앞에서 멈춰섭니다.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첫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다 책을 덮고 모임에 나갈까 하다 결국 집에 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몇 달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 시작하고 싶은데 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왜 남들처럼 쉽게 시작하지 못할까? 하고 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고민 없이 척척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유독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멈춤의 자리에는 또 다른 마음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대충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고 괜히 시작했다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상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배우고 나서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 시작하면 어딘가 부족할 것 같고 누군가는 내 서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모습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시작하지 못한 자신만 남아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작하지 못한 사람을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당장 무엇을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 앞에서 멈춰 서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숨이 조금 가빠진 채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기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조용히 함께 서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작을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시작 앞에서 멈춰 서는 사람은 그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비교적 또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뜻 한 걸음을 내딛기보다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실패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의 뿌리는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라기보다 잘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다가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일. 그것이 마음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작은 도전이 아니라 평가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그 평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칫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다 망설입니다. 운동복도 준비했고, 운동화도 샀고,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도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헬스장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익숙해 보이고, 나만 어색하게 기구를 만지작거릴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에게 물어보면 기초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 같고, 혼자 하자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책도 사고 앱도 깔고 강의도 구독했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지 못합니다. 발음부터 문법부터 단어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준비만 이어지고 정작 배움은 시작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이 마음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잘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분명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이며 대충 하지 않고 제대로 하고 싶다는 진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쁜 마음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너무 꽉 쥐고 있을 때 잘하고 싶다는 바람은 어느새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긴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시작은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시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며 무언가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으면 손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시작 앞에서 멈춰 서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덜 탓하고 그동안의 애씀을 조금은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김 선생은 환갑을 넘긴 뒤부터 서예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중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어 미뤄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수강 신청 안내문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손이 떨립니다. 붓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닐지,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 괜히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이 차례로 마음을 채웁니다. 김 선생은 일단 준비를 먼저 하기로 합니다. 서점에 가서 서예 입문서를 사고 유튜브에서 붓 잡는 법을 찾아봅니다. 문방사오를 파는 곳도 미리 알아보고 좋은 붓은 어떤 것인지, 먹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화선지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서툰 모습으로 시간을 빼앗는 것도 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책은 샀지만 아직 펼쳐보지 못했고, 영상은 저장해 두었지만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문방사오 가게 앞까지 갔다가도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그냥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은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서예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에 조심스레 획을 긋습니다. 선은 삐뚤삐뚤하고 손은 조금 떨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옆에서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도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듭니다. 김 선생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할머니도 처음에는 저렇게 서툴구나.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구나. 선생님도 웃으며 기다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김 선생은 결국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준비하고 가는 게 낫겠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가기에는 아직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선생은 다시 다짐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신청하겠다고. 그때까지 책 한 권은 제대로 읽고 붙잡는 법도 연습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가 와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걸, 또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망설이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김 선생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어려울까 하고 자신에게 묻다가 곧 다른 생각에 이릅니다. 나는 그냥 잘하고 싶은 거야.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잖아.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작하지 못한 모습을 꾸짖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먼저 알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또한 괜찮다고. 다만 그 두려움이 너무 오래 당신을 붙잡아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배움이란 본래 서툰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조용히 일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언제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까요? 아마도 아주 어릴 때부터였을 겁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숟가락을 들었을 때, 처음 글자를 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어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고 싶었고, 흘리지 않고 먹고 싶었고, 삐뚤지 않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잘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마음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하고, 발표를 잘해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잘해야 한다는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게 했고, 더 열심히 연습하게 했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음이 커질수록 시작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도 함께 커집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패한 모습을 보이느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선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더 배우고 싶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하면 부끄러울 것 같고 서툰 모습이 드러나면 초라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게 합니다. 같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하나는 과정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여유를 줍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다시 해보면 된다는 숨 쉴 틈을 남겨줍니다. 반면 결과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잘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시작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기울어짐을 중도라는 말로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균형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소중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세게 붙잡을 때 우리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싶어서 망설이는 걸까? 아니면 부족해 보일까봐 두려운 걸까? 이 질문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를 올가매는 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남아있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박 씨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을 좀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동네에 등산 모임도 있고 사진 동호회도 있고 바둑 모임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박 씨 역시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덜 심심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등산 모임 공지를 보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카톡방에 가입 신청을 합니다. 관리자는 흔쾌히 승인해주고 토요일에 보자는 환영 인사도 전해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가까워질수록 박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카톡방에는 단체 사진이 올라오고 등산 후 식사하는 모습도 공유됩니다. 다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를 별명으로 부릅니다. 박 씨는 메시지를 읽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지, 혼자 어색하게 걷고 있는 건 아닐지, 뒤처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어집니다. 금요일 밤 등산복과 등산화를 미리 준비해 두고 알람도 맞춰 놓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인사해야 할지, 뒤처지면 민폐가 되지 않을지, 무릎이 아픈데 괜찮을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에 눈을 뜬 박 씨는 등산복을 입고 현관문 앞까지 갑니다. 등산화 끈을 묶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결국 박 씨는 문을 열지 못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카톡방에 가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안도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할 필요도, 긴장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곧 허탈함이 뒤따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며 박 씨는 카톡방에 올라온 등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즐거워 보이는 얼굴들,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 웃음이 가득한 모습들 속에서 박 씨는 부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결국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카톡방을 나옵니다. 아내가 등산 모임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박 씨는 시간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짧게 답합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려워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박 씨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대화에 끼지 못한 모습, 뒤처져 걷는 모습.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었고 서툴지 않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꾸짖기보다 조용히 물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냐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선 당신 자신이냐고 말입니다. 박 씨의 선택의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너무 애쓰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오랜 시간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여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방황하셨고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며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으로 몸을 혹사하며 그렇게 해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도, 모든 답을 손에 쥐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극단을 내려놓고 몸을 추스르며 보리수 아래에 앉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조차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시작은 언제나 불완전했고 과정은 늘 시행착오로 가득했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깨달음은 자라났습니다. 부처님은 시작을 결과를 향한 첫걸음으로만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작 그 자체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을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이고, 운동을 시작하는 건 건강해지기 위해서이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보다 그 끝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먼저 헤아립니다. 잘 될지, 성공할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시작은 결과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망설이게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을 꽉 쥐고 있어서 힘든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을 미루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시작이 어려운지를 묻기 전에 왜 이렇게 두려운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인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인지, 그 두려움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과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한 걸음을 어떻게 딛느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을 온전히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와 있는 자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준비되어야 하며,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살아있고 서툴지만 존재하며 부족해 보이지만 여기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주리반특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가장 서툴렀던 제자였지만 가장 단순한 과제를 통해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시작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 앞에서 멈춰 있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시작이라고. 준비가 끝나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은 일어나고 있다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시작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5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 일은 익숙하지만 반복적이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TV만 보곤 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년 퇴직을 맞으면 내게 무엇이 남을까 하고 말입니다. 취미도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시집 한 권을 펼쳐보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이 시는 그 시집을 사서 집으로 가져와 책장에 꽂아둡니다.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시집은 책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씨는 가끔 책 등을 바라보며 읽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망설임이 따라옵니다. 피곤한데 시를 읽으면 제대로 이해가 될까? 감상은 또 얼마나 집중해야 할까? 그러려면 조용한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겹겹이 쌓입니다. 주말에 여유 있게 읽어야지 싶지만 주말도 늘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이 씨는 문득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한 편만 읽어볼까? 그냥 한 편만.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고, 감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읽기만 해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방에 넣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치자 서시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이 씨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눈으로만 읽어 내려갑니다. 뜻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떤 느낌은 조용히 전해집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에서 이 씨는 잠시 멈춥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습니다. 역에 도착해도 시집을 덮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그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중에도 그 구절을 속으로 되뇌어 보게 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건 이런 것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퇴근길에는 또 시집을 꺼내 자화상을 읽습니다. 산모롱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니라는 구절에서 다시 멈추며 우물을 들여다보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도 가끔은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지하철에서 시를 읽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편씩 읽기도 하고, 마음에 남는 시는 며칠 동안 같은 시를 반복해서 읽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읽습니다. 어떤 구절은 가슴에 닿고, 어떤 구절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씨는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출근길에 시집을 가방에 넣으며 오늘은 어떤 시를 읽을까 생각하는 자신이 낯설고도 신기합니다. 퇴근길 지하철도 조금 덜 지루해지고 그 짧은 독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됩니다. 후배가 요즘 달라 보인다고 묻자 이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하철에서 시를 읽는다고 그저 심심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이 씨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속도를 바꾸며 삶의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는 압니다. 완벽한 준비도 대단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가방에 시집을 넣었고 지하철에서 한 편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여 삶의 일부가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삶은 같아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를지 모릅니다. 다만 이 씨 자신은 압니다. 자신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라도 괜찮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작게라도 시작했고
그 시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마음 한편에 아직 시작하지 못한 무언가가 떠오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 언젠가는 해야지 하며 마음속에 오래 두고 있던 것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당장 시작하라고 재촉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온 당신이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신중했고 준비했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품고 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시작하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도, 완벽하고 싶어서 망설이는 마음도,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멈춰선 마음도, 그 모든 마음이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그래서 잘 살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당신이 무언가를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망설여도 괜찮고 여전히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미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될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걸 알고,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망설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시작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쓰신 겁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시기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